자, 오늘은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봐요. 코시 아저씨하고 슈바르츠 아저씨하고 같은 해의 논문을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걸 같은 해의 논문을 발표하면서요. 두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부등식이 되겠네요. 학교 교과과정에서는요, 제외돼 있어서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곱의 합, 제곱식의 합을 곱한 거하고 얘를 섞어서 만든 1차식의 제곱하고 누가 더 클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하는 이 식을요, 우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는 하나가 더 있어서 제곱합이 3개, 제곱하기 3개 섞어서 1차식을 만든 거에 제곱. 역시 얘가 크거나 같다. 요런 식의 성립한다는 게, 이거는요, 성립하는 거를요, 이거에서 이걸 빼보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걸 빼보면. 자, 근데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면, 등호는 A 대 B는 X 대 Y일 때 성립해요. 얘도 마찬가지고 등호는 A 대 B 대 C의 B하고 X 대 Y 대 Z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네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언제 쓰는 거냐면 1차식이 주어질 때 제곱합의 범위를 구하거나 제곱합이 주어질 때 1차식의 범위를 구할 때 쓰네요. 자, 얘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어떨 때 사용하는지 봐주면 좋겠네. 자, 거기 보니까 394번. 자, 394번 보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2 그리고 2x 플러스 3y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1차식이 기본이 돼서 1차식 먼저 2x 플러스 3y의 제곱. 그리고 1차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에 쓸 거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이 오는 거야.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이 와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갖고 뭐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지금 얘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다 주어져 있잖아. 얘는 얼마? 14. 얘는 32? 13하고 32 뭐 이렇게 식이 안 이뻐. 잠깐만. 저 50이라고 돼 있냐? 어쩐지 계산이 안 돼갖고 놀랬잖아. 그래서 그럼 얘는 13 곱하기 1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26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쪽이. 이걸 t제곱이라고 하면 t제곱이 26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래서 이걸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t 빼기 26, t 플러스 26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니까 t는 마이너스 26에서 26까지. 얘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6부터 26까지예요. 그런데 얘가 최대값을 알파라고 그러고 그때 xy 값을 구하래요. 야, 요게 최대값이니까 알파는 26이 되겠다. 그제? 자, 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 야, 최대 최소가 나올 조건은요, 등호가 성립할 텐데 등호는 x 대 y가 2 대 3일 때 성립하겠지, 얘들아? x 대 y가 2 대 3일 때 성립하겠네요. 근데 지금 최대값이 나오는 건요, 2x 더하기 3y가 26이 된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2
2y가 3x하고 같다라는 뜻이 되니까 2y는 3x.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xy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일단 y를 없애서요. y는 2분의 3x니까 y에다 2분의 3x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2분의 9x는 26. 뭐 이렇게 복잡해. 양변에 2 곱하면 4x 더하기 9x는 52. 13x는 52. x는 4. x에다 4 집어넣으면 y는 6. x는 4, y는 6일 때 최대값 26이 되겠다. 예. 구할 수 있지? 예.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예. 395번. 좀 쉬운 문제 하나 보죠. 395번. 자, 395번 보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야. 그런데 x 더하기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1차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2y의 제곱. 여기는 x제곱 y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x제곱 y제곱 이쪽이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자, 얘가 5라 그랬는데 얘도 5잖아. 그래서 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t제곱. 그래서 t 빼기 5, t 플러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예.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 조건 구하라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얘는 이거 대 이거의 비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가 성립할 때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뭐 이쪽은 더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397번 하나 볼까? 397번? 네. 397번 보면 3개짜리가 나와 있어서 x제곱, y제곱, z제곱은 2야. 그런데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z의 범위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 x 빼기 2y 더하기 3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얘는 얼마? 14 얘는 2니까 얘는 28 그래서 얘는 t제곱이 28보다 작거나 같다. t 빼기 루트 28 t 플러스 루트 28 0보다 작거나 같다.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루트 7에서 2 루트 7까지니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7이 맞겠지, 그지? 네, 그렇게 풀어보시고 어려운 문제 니네가 풀어보고요. 자, 399번으로 계속 가봅니다. 399번 이번엔 1차식을 가르쳐줘요. 3x 더하기 4y는 5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 1차식을 기준으로 3x 더하기 4y의 제곱 그거나 3의 제곱, 4의 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아는 걸 집어넣으면 얘는 25 얘는 t 얘는 5의 제곱 t는 1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최소값이 1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예. 자, 400번이 약간 어려운 문제가 와 있네요. 400번 문제 어려워. 400번 문제 400번 문제 보니까 2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는 루트 13 별로 안 어렵구나.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 역시 1차식이 기준이 돼서 2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의 제곱
그럼 얘는 이게 a제곱 b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a제곱 b제곱 그거랑 같다.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4분의 1, 9분의 1 더하기 36분의 13 얘는 t 얘는 루트 13의 제곱 그래서 13이 되니까 t는 36보다 크거나 같다. 예. 최소값이 36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어요? 할만하지? 예, 할만은 하죠. 예. 자, 어려운 거 니네한테 남겨놓을까? 자, 402번. 자, 402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반지름이 1인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얘는 요 길이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면 얘가 일단 만족되는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제곱이야. 그런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x 더하기 2y니까요. 얘가 주어지고 얘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1차식 2x 더하기 2y의 제곱 x제곱 y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얼마? 8 얘는 4 작거나 같다 t제곱 t제곱 빼기 30이니까요 얘는 t 빼기 루트 32 t 플러스 루트 32 0보다 작거나 같다.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 루트 2부터 4 루트 2까지 최대값 4 루트 2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예. 그냥 하면 되죠? 예, 그냥 하면 되겠네. 일단 가이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유형 마무리하는데 10분 10분 정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약간 어려웠던 문제 3개만 풀어드릴게요. 좀 어려웠던 거 396번 396번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인데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네가 알잖아 3인 거. 그래서 얘는 4x 더하기 3y 더하기 3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크거나 같다 4x 플러스 3y 여기다 대입해서 2가 25 얘는 얼마? 3 얘 범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예. t제곱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는요 마이너스 5 루트 3에서 플러스 5 루트 3 사이가 되겠네. 그럼 얘는 최대값이 5 루트 3이니까 5 루트 3 플러스 3이 얘의 최대값이 되겠다. 예,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예, 약간의 트릭이 들어있었던 문제. 398번. 자, 398번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래. 자, 그런데 3x 플러스 y의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20이다. a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얘는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y의 제곱 얘는 10이고 얘는 a니까 10a 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10a에서 플러스 루트 10a 사이가 될 거야. 그죠? 예. 그럼 최대값 빼기 최소값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요 2 루트 10a가
20이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래서 양변 약분하고 제곱하면 10a는 100이 될 테니까 a는 10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예. 자, 그 다음에 401번. 자, 401번은요, x 더하기 y가 9인데, 기억, 니은, 디귿을 풀려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다 써야 될 거야. 자, 일단 기억에서요, 루트 xy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넣어서, 여기다가 9 집어넣으면, 루트 xy는 어때? 루트 xy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 4분의 9라고 돼 있지? 이거 틀렸다 그랬어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텐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풀고요. 리는 어떻게 해요? 리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1x 더하기 1y의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네. 얘는 2고 얘는 얼마야? 9의 제곱 81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2분의 81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래서 맞지 니은이 그죠? 그리고 디귿은요. 디귿은 예. 루트 x 루트 y라고 돼 있는데요. 얘 역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넣습니다. 어떻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그러면 그거나 같다 1배의 루트 x 1배의 루트 y의 제곱권 이런 식의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얘는 얼마? 2 얘는 x 더하기 y니까 9가 돼서 여기 있는 루트 x 루트 y를 t라 그러면요 t제곱은요 예, t제곱은 18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t 값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3루트 2에서 플러스 3루트 2인데 문제의 조건에 보면요 x, y가 양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0보다 크다를 바꿔야겠다. 디귿의 식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지? 예, 디귿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04번. 자, 404번 보면 이렇게 원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세 번째 원의 반지름.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2개. 세 번째 반지름의 합이 거기 얼마라고 돼 있어? 6이라고 돼 있죠? 이 길이가 6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제야. 예. 그런데 세 원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될 때 반지름의 길이들을 구하라는 거야. 예. 그러면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이 구해줘야 되는 거 예.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잠깐 알고 있는 게 저거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나?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크거나 R1 2배 R2 더하기 R3 전체의 제곱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 값은 얼마? 6 얘는 6의 제곱 그러면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은 이렇게 돼서 R1의 제곱,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은 6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 R1 대 R2 대 R3 이거 대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하고 같은 거 R1 대 R2 대 R3가 1대 2 대 1이 될 때가 되겠지, 그치? 얘는요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1대 2대 1이니까 얘는 K, 2K, K라고 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K 더하기 여기다 2K 집어넣으면 4K 더하기 K가 6이니까 K가 1일 때가 되겠어. 세 원의 반지름 얘네가 1, 2, 1일 때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때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니까요. 합은 반지름의 합은 4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 후딱 마무리하고 한 7분 정도 주고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함수. 사실 함수 이쪽 파트를 배워야 여러분이 그 미분을 배울 때 뭐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 이쪽 파트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요거 안 보고 수투들을 공부하신 분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보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배우는 파트 지수함수, 로그함수나 미분 파트 공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함수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씩에만 대응되는 것. 이걸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두 집합을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연결하는 걸 우리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배수에게 화살을 쏴봐. 좀 그런가? 거꾸로 하죠. 자, 약수 개수에 화살을 쏴봐. 그럼 얘는 약수가 3개, 얘는 약수가 2개, 얘는 약수가 4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약수에게 화살을 쏴봐. 그럼 얘는 1, 2, 4. 얘는 1밖에 없네. 5가 없으니까 1, 2, 3. 뭐 이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원소를 연결하는 걸 대응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대응 중에서 이쪽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쪽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씩에만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지. 여러 개씩의 대응이 되고 있잖아.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야, 자기 자신의 약수 개수. 얘는 약수가 3개. 얘는 약수가 2개. 얘는 약수가 4개. 이렇게 대응하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에만 대응이 됐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는 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모두가 화살을 하나씩만 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요 데카르트라는 아저씨가 좌표 평면에서요 x값과 y값을 겹쳐서 표기하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만들었어. 4, 5, 6, 1, 2, 3, 4 이렇게 됐으면 4는 함수값이 3이고 5는 2고 6은 4고 이렇게 그래프로 얘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프를 보고 4는 3에만 5는 2에만
6은 4에만 화살을 쏘는 거야. 어떻게 화살을 쏘는지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함수는 모두 하나씩의 화살만 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481번에 함수인 것만을 고르래요. 함수인 것만. 모두 화살을 하나만 쏘는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481번에 보면 정의역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고요. 공역 y는 0, 1인데 기역 fx가 x의 절대값이래. 그러면 자신의 절대값에게 화살을 쏘니까 얘는 여기다, 얘는 여기다, 얘는 여기다. 오, 이건 함수 맞다, 그치?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니은은요, 제곱해서 1을 뺀다다가 쏘래요.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1을 빼면 화살 쏠 데가 없잖아.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모두 하나씩의 화살을 써야 함수라고요. 예, 나머지 다 해보면은요, 1을 제곱해서 1 빼면 0이 되는 거고, 0을 제곱해서 1 빼면 얘도 화살 쏠 데가 없고 얘도 화살 쏠 데가 없고, 얘는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함수가 아닌 거다. 예. 하나 더 따져보죠. 디귿은 자, 디귿은 hx인데 얘는 1한테 쏴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작으면 2한테 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1한테 쏘래요. 그럼 얘는 얘한테 쏘. 음수인 애는 2한테 화살을 쏘. 야, 얘네도 모두 하나씩의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함수가 맞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따져서 모두 하나씩의 화살을 쏘고 있는 애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았지? 자, 482번을 보면 482번은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를 따지는 거야. 기억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화살을 얘를 쏜다. 얘도 얘를 쏜다. 모두 하나씩의 화살을 쏘고 있지. 그래서 기억은 함수 맞아요. 니은은 어때? 니은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도 쏘고 얘도 쏘고 얘도 쏘고 혼자 모두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디귿을 보면 우리가 전에 배운 원인데요. 이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왜냐면 얘가 얘한테도 화살 쏘고 얘한테도 화살 쏘고 모두 2개씩의 화살을 쏜다고 얘네가.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얘도. 예. 니은을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얘를 쏘고 얘는 얘를 쏘고 얘는 얘를 쏘고 얘도 얘를 쏘고 모두 하나씩의 화살을 쏘니까 얘는 함수네요. 보통 세로로 줄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함수인 거야. 지금 얘는 세로로 줄을 그으면 교점이 다 하나씩만 나오잖아. 그죠? 얘도 세로로 줄을 그으면 모두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잖아. 그래서 함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교점이 이렇게 2개 나오니까 함수 아닌 거야. 얘도 이렇게 하면 교점에 무수히 많으니까 함수가 아니겠네. 세로로 줄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인 게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였습니다. 자, 483번도 좀 어려워. 자, 483번 넉넉하게 쓰자. 자, 483번에 보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고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 범위 안에서 기억이 뭐라고 돼 있어? fx는 x 플러스. 야, x 플러스 1이 어떻게 생겼니?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범위 안에만 이렇게 그려보면 교점이 하나씩 나오지 모두, 그지?
그래서 함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니은 2번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3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 요 범위에서 모두 함수값을 하나씩 갖다.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아. 3번은 fx가 2분의 1의 x-1의 절대값입니다. 야, 이렇게 생긴 거는요 y는 x의 절대값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다. x의 절대값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뒤에 가서 배우는데 x의 절대값은 이렇게 생겼어요. 45도, 45도. 근데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어. 그래서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 그런데 아무튼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이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고. 요 범위 안에서 모두 함수값을 하나씩 갖지? 모두 함수값을 하나씩 갖잖아. 이렇게 모두 같잖아. 예. 그래서 함수 맞아. 그 다음에 4번은 fx가 x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럼 얘는 y절편이 여기 2가 되고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1 집어넣어도 3, 0에서는 2가 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러면 모두 함수값이 하나씩만 나오고 있잖아요. 교점이 하나니까. 예. 마지막으로 5번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럼 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는 얘네들은 함수값이 없는 거야. 이 박스 안에서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요 부분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요 부분은요 함수값이 없는 거야. 공역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애들이 함수값을 갖지 못하니까 이 범위 안에서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 힘들지? 이런 걸 다 따져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반면에 유형 2번은 여러분의 수리계산 능력으로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 484번 보니까 얘는 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관계식이 함수값은 x에다 1을 더해서 구해라. x가 0부터 4까지일 때. 근데 4보다 큰 값이면 4를 뺀 거의 함수값과 같아진다. 얘는 함수값을요 0부터 4까지만 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여기를 벗어나는 애 4보다 큰 애는요 4를 빼서 함수값을 구해야 돼. 근데 거기 보니까 함수값이요 F3하고 F29를 구하래. F3은요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4가 되겠다. 그런데 F29는 이 범위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니까 얘는 4를 빼. 25의 함수값과 같아. 근데 25도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잖아. 또 4를 빼. 또 4를 빼. 또 4를 빼. 4를 계속 빼. 4를 계속 빼는 거야. 언제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함수값 얘는 2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게 그 함수의 관계식이 되겠어. 알았지? 예. 자, 485번은
자, 485번은 보니까요. F 3분의 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5인데 F2를 구하래.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될 거 아니니?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2가 될까?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러면 F2는 25 빼기 5가 돼서 20. F2는 20이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단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들입니다. 예. 자, 하나 더 가보죠. 486번. 뭐 이렇게 다 풀어주고 있어. 애들 똘똘한데, 보세요. 자, 함수값을 구하는데 유리수면 1을 더하고요. 무리수면 9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0에 두근 알파 베타. 야, 이거의 근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구해보면 알잖아. x는 마이너스 3 얼마?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12. 둘 다 무리수다. 그죠? 야, 알파도 무리수고 베타도 무리수인 거야. 그죠? 그런데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6이고요.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합과 곱은 유리수가 되겠다. 근데 구하라는 게 뭔데요? F 알파, F 베타 빼기 F 알파 베타. 선생님 미리 구해봤어요. 얘 무리수라고. 얘도 무리수고요. 근데 얘는 유리수인 거지. 그죠? 야, 무리수의 함수값을 어떻게 구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알파. 무리수의 함수값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베타. 유리수의 함수값은 2를 더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에 2를 더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플러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플러스 3. 거기서 1 빼줘. 8이 답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아유, 오늘 말 많이 해야 되네. 아, 힘들어. 자, 니네가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정의역, 공역, 치역. 네. 치역이라는 건요, 함수값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 2, 3, 4가 1, 2, 3, 4한테 화살을 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약수, 개수에다 화살을 한번 쏴보자. 그럼 1은 약수 하나, 2는 약수 2개, 3도 2개, 4는 3개죠. 그랬을 때 요게 정의역이고 요게 공역이고 화살 맞은 애들의 모임을 요걸 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함수, 아까 우리 정의역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하고 공역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 했잖아. 그래서 그때 함수 중에 2분의 1에 x-1이라는 절대값 함수가 있었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났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플러스 1, 1의 함수값은 0이 돼서 함수값이 요 사이에서만 나오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3이면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 x가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공역은 x가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공역은 뭐 y라고 표기도 하는데 y라고 표기를 할때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얘는요 y가 y는 0부터 1까지만 치역이 되는 거지. 그치? 함수값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역, 공역, 치역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487번 487번 보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함수야. 예. 얘는 정의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공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예. 정의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공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하래요. 예? 그럼 얘가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얘네들 모두 함수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은요. 요렇게 되면 함수값의 범위가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3에서의 함수값이 3이 되면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도 되죠. 이렇게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3이 돼도 치역이 이 전체 범위가 되는 함수가 되겠다. 그렇지? 예, 근데 문제에서요.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3을 지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 이걸 연립해보면요. 이거 어떻게 연립해?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1, b는 0이 돼서 둘이 곱하면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조건에 맞지 않아. a 곱하기 b가 0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3이고요 3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걔는 3이고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인데 걔는 마이너스 1이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4a는 4가 돼서 a가 마이너스 1, b가 2가 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다뤄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488번은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1, a, 2, b는 인 함수에 치역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와야 된대요. 그랬을 때 뭐 이걸 구하래. 이건 니네가 고민해서 구하시고요. 예. 489번도 치역의 원소의 합이 9이다. 니네가 구해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490번이 약간 어렵네요. 자, 490번 보니까 fx라는 함수가 ax 플러스 1인데 y는 ax 플러스를 고쳤어. 정의역은 x가 x는 1부터 2까지고 공역은 2부터 6까지다. 그럴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정의역의 범위는 1부터 좀 더 넓게 쓸까? 아니다. 1부터 2까지. 정의역은 1부터 2까지인데 공역이 2부터 6까지. 요 범위 안에서 얘가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다. 근데 이 함수는요 0에서의 함수값이 1이잖아. 그죠? 야, 얘가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지. 이 범위 안에서 함수값을 모두 가져야 된다고. 이거 함수 아니지? 얘는 이 범위에서의 함수가 아니라고? 당연히 이것도 안 돼. 그죠?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되죠. 얘네가 함수값이 없어. 그래서 모두 함수값을 가지려면 일단 이렇게는 돼야 되죠. 여기 1,2는 일단 지나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왜냐면 얘네들이 함수값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 2,6을 지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요 범위에서의 함수가 될 조건이 되겠다. 그럼 요걸 1번 조건, 요걸 2번 조건이라 그러면 1번 조건은요 1,1을 지난다. F1을 A 플러스 1인데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A가 1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F2는 2A 플러스 1인데 걔는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2A는 5니까 A는 2분의 5. 요 조건은요 A는 2분의 5. 그래서 얘가 요렇게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에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울기 A가 1부터 2분의 5 사이일 때만 함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예.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 여기도 약간은 어렵죠. 자, 492번 보겠습니다. 492번을 보니까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의 함수값은요 x의 함수값 곱하기 y의 함수값에 곱이되는 성질이 있대요. 그런데 f1은 2가 f7을 구하랍니다. f1은 2인 걸 알고 f7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졸려 민규야? 아니 졸리게 하고 수업을 하고 그래, 그죠? 네. 아 이거 참 이거. 선생님 목이 좀 갔지? 수업이 많아갖고. 예. 주말 되면 또 쉬어야지. 수요일인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나. 목금토까지 수업이 있는데. 자. 일단 F1은 2다. 그러면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X에다 1, Y에도 1을 넣으면 F2는 F1 곱하기 F1이니까 F1이 2니까 2 곱하기 2에서 F2는 2의 제곱이 되겠어. 자 이번엔 X에다 1, Y에다 2를 집어넣으면 F3이 되고요. 얘는 F1 곱하기 F2인데 얘는 2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세제곱 되지. 눈치챘죠? 더 안 해봐도 되겠지? F7은요 2의 7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발견 추론이라 그래요. 얘는 하나씩 해가 보면서 이 규칙성을 발견해서요 F7은 2의 7제곱이 되는 거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나 더 해보자. 493번. 자, 493번은요. 이상의 자연수 전체의 정의 집합에서 정의 어쩌고 저쩌고 F251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얘는 조건과 P가 소수일 때나 FP는 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과 M 곱하기 N의 함수값은 F M 더하기 FN이 돼요. 곱한 거의 함수값을 떼어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발견적으로 추론했는데 얘는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252는 소인수 분해하면 얘가 9 곱하기 얼마? 28? 28이지?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F252는 F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요 성질에 의해서요 F2, F2, F3, F3, F7이 되겠다. 미묘한데 선생님 이걸 발견적 추론했다고 표현을 했고요. 선생님이 이건 연역적 추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역적 추론이란 이 정의 자체를 완전히 이해해서 딱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든 거야.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분석해서 식을 만들어서 그런 걸 연역적 추론이라고 그러고요. 발견적 추론은요, 대입해가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얘는 다 소수니까 소수는요, 함수값이 그 숫자거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예. 자, 뒤로 넘겨봅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요, 내가 다 풀면 재미없으니까 494번은 니네가 푸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 5번 내용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함수의 정의만 했어, 그죠? 함수의 정의만 했잖아. 정의역의 모든 원수가 하나씩의 화살을 쏘는 게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었어.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 일단 정의역이 동일해야 돼. 두 번째, 모든 함수값이 일치하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함수 fx는 x고 정의역은 -1과 1이야. 두 번째 함수 gx는 x세제곱 정의역이 -1과 1이야. 그럼 이 fx하고 gx는요 같은 함수가 돼요. 일단 정의역이 똑같이 그리고 f1과 g1은 f-1과 g의 -1은 똑같은 값이 나오지? 1 집어넣으면 둘 다 1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둘 다 -1이 나와서 이러한 정의역에서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되겠다. 알았죠? 예. 이걸 서로 같은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자, 그거로 푸는 문제 몇 개나 풀어줄까? 두 개만 풀어주면 되겠지 뭐. 자, 495번은 너무 쉽고 496번 496번은요 정의역이 -0, 1일 때 f하고 g가 같은 함수인 걸 찾으래요. 그럼 기억 fx는 루트 x제곱. 야, 루트 x제곱은 x의 절대값과 같은 거야.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a 같은 함수 아니다. 딱 보니까 그치? 야, 여기가 -1 집어넣으면 1인데 여보, 아 그건 똑같구나. 여기가 1 집어넣으면 1인데 얘는 1 집어넣으면 -1이 되잖아. 같은 함수 아니에요. 자, 니은은요 fx는 x 곱하기 x의 절대값이고요. gx는 x제곱. 얘도 같은 함수 아니잖아. 야,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이 돼서 -1인데 얘는 1이잖아. 모든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네 둘 다 같은 함수는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디귿은 어때? 디귿 fx는 x고요. gx는 x 세제곱은 야 0을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 좀 전에 선생님이 -1하고 얘는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역에서 얘네들은 같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한 문제만 더 풀어주죠. 498번. 자, 498번 보면요. fx는 x제곱이고 gx는 4x-3인데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을 만든다면 정의역은 몇 개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지는 숫자를 찾아보죠. 얘네 둘이는 2하고 3을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정의역이 몇 개? 세 개가 되겠다.
부분집합에서요 공집합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야, 얘네 둘이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은 몇 개일까? 자, 얘네 둘이 같은 함수가 되려면요 이걸 만족하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에요. 마이너스 1과 0하고 1에서 함수값이 같아져. 현우야 몇 개? 7개가 되겠지. 얘 부분집합에서 공집합만 제외해. 그래 여기까지. 오늘 주도 여기까지만 나갑니다. 알았지? 유형 8개만 나갔어요. 이게 풀고요. 예, 이거부터 정리해 다 풀고 나서 선생님이 풀어준 거 풀고 나서 테스트 준비 좀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풀어놓은 거 다 풀고 해야 돼.